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기능 중 하나인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패키지도 한번 구경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를 골라서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적용을 해보고 또 월드에 맞게는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는 이제 특정 엔트리를 묶은 파일을 얘기하는데, 이 패키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제작한 월드의 일부를 외부에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공유한 패키지를 내 월드에 직접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스크립트가 있다. 그러한 스크립트를 패키지 형태로 이제 PC에 저장을 하고 월드를 제작할 때 그 패키지를 불러온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월드를 제작할 때 더 유용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GitHub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제공되는 패키지는 이제 임포트를 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패키지를 자신의 월드에 맞게 수정을 하고 싶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패키지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직접 패키지를 열어보면서 어디에 설명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로 접속을 하셨다면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GitHub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셨다면 여기서 메이플스토리 월드 패키지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이제 패키지들이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들이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패키지인지, 그리고 그 패키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패키지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패키지들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직접 임포트를 해볼 건데, 이 중에서 네 번째,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월드코인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 월드샵 패키지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다운로드 완료하셨다면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적용을 해볼 건데,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임포트 프롬에서 임포트 패키지 클릭해 주시고,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었던 파일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것들이 추가가 되는지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처럼 월드를 새로 만들어서 임포트를 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생성한 스크립트나 뭐 데이터셋과 같은 이제 추가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충돌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에 기존에 있던 월드에서 패키지를 추가하는 경우, 이름이 갖고 나는 경우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포트를 하기 이전에, 지금은 다 뉴라고 떼어 있는데 만약에 같은 명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이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잘 확인을 해 주셔서 충돌하지 않게 패키지를 임포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패키지 안에 패키지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드미 월드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드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드미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복사가 되고 또 붙여넣기까지 가능하니까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월드샵이라는 패키지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함수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드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요구사항 맨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 월드샵 컴포넌트를 반드시 디폴트 플레이어 엔티티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디폴트 플레이어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는데, 그 이름은 이렇게 플레이어 월드샵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상품 정보는 이제 월드샵 데이터셋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는 내부에 있는 월드샵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이제 아이템의 아이디여야 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셋에서 사용될 열의 이름은 이제 아이템이 사용될 월드 아이디와 동일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구사항은 이제 리워드 펑션은 이제 월드샵 로직에 정의된 보상 지급 함수여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카테고리는 이제 월드샵 카테고리 타입에서 정의된 값이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월드샵 데이터셋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샵 데이터에서 이제 여기 월드 아이디 컬럼은 반드시 월드의 아이디여야 한다고 했고, 여기 프로덕트 아이디는 이제 등록된 이 해당 월드에서 등록된 상품의 아이디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월드 아이디를 가져오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그 해당 상품의 아이디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월드 아이디를 가져올 건데, 이 월드 아이디는 홈페이지에서 월드 만들기로 들어가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소창에
월드 아이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복사를 그대로 해주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서 그 해당 컬럼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여기 프로덕트 아이디에 들어갈 아이템들, 그러니까 상품을 직접 등록해서 아이디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등록하는 거는 해당 월드 설정에서 왼쪽에 상품 관리를 통해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썸네일을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이 썸네일은 직접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해당 파일은 왼쪽에 있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리소스에서 들어가 주셔서 여기서 이 리소스를 찾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고 다른 이름 저장하기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때 직접 썸네일로 이 해당 사진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아이템 아이디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복사 버튼을 눌러서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아이디에다가 아이템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아이템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이템도 똑같이 생성을 해주시고 클립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아이템 아이디는 저렇게 생성 이후에 복사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목록에 보시면 아이템 아이디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이랑 설명 이것들을 똑같이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RUID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설정했던 만약 썸네일이 아이템 썸네일이라면은 그 아이템 썸네일과 동일한 RUID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샵 데이터셋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항목들이 많아서 이게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 건지 모르신다면은 여기 있는 리드미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한 아이템들이 잘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아이템, 이 황금 토마토라는 아이템을 확인을 해볼 건데 실행을 눌러서 K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이게 황금 토마토라고 나와 있고 황금 토마토였네 이름이. 그리고 얘는 무료였었고 판매 기간도 무제한이었는데 그래서 구매를 누르면 이렇게 무료라고 표시가 되고 판매 기간도 무기한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였죠. VIP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아이템 2 얘는 가격이 3,000원이었고 그리고 판매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 한 3일로 잡았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아이템이 다이아 파트에 들어가 있고 얘를 구매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3,000 월드 코인이라는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누르게 되면은 판매 기간이 23일부터 26일 총 3일간 판매가 된다라는 것도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이템을 등록해 봤다면 이제는 지금 갈색이랑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UI도 한번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볼게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단축키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기본으로 K라는 키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UI를 수정해 볼 건데 이 UI를 수정하는 거는 이 월드샵 샘플 로직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어디에서 변경해야 되는지는 리드미에 대부분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리드미를 꼭 읽어보고 패키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번 UI를 수정해 볼게요. UI 탭을 눌러서 어떻게 수정을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RUID들을 한번 변경을 해보고 그리고 이름들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만 수정을 해보고 현재 수정한 거를 이제 모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델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름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월드샵 샘플 로직에서 여기 불러올 때 모델 이름을 불러오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수정한 모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불러보면은 아까 수정한 것처럼 이렇게 월드샵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전부 다 RUID도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창을 열기 위해서 K라는 키를 눌러서 이 창을 띄워야만 했었는데 이것 또한 월드샵 샘플 로직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에서 현재 단축키를 키로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A라는 단축키로 한다. 그리고 A로 변경을 하고 여기서 A를 누르면은 이렇게 똑같이 월드샵 UI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월드샵 패키지를 알아봤다면은 이제는 게임 내에서 좀 자주 쓰일 만한 것을 한번 알아볼 건데 바로 스킬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눌렀을 때 단축키 역할을 해주는 이제 키바인딩을 한번 패키지로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를 통해서 저희 GitHub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 먼저 저희 메이플스토리 월드 GitHub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제 메이플스토리 패키지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밑에를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두 번째 여기 이렇게 키 바인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설명 간단하게 쓰여져 있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다운로드한 패키지를 임포트 해볼게요. 패키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임포트를 할 때 내용을 한 번씩 훑어봐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 라는 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이렇게 여기서 먼저 알려주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를 적용했으면 가장 먼저 리드미를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리드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하나씩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P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바인딩을 설정할 수 있는 UI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UI에서 각각의 이제 바인딩 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변경된 키들은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접속을 할 때 이 서버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게임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제 크기나 그런 것들이 세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지 이러한 좀 중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리드미에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쭉 내리게 되면은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은 여기 전부 다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실행을 눌러서 P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킬 창이 보이게 되죠. 여기 보시면 뭐 Z, A, S, D 이렇게 누르면은 스킬들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P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는 그 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키보드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를 W, A, S, D로 변경을 해줘보고 점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그리고 얘는 J로 그리고 U, I, O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WASD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J키로 액티브 첫 번째 그리고 U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키가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패키지의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UI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가 더 추가가 된다, 더 줄어든다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UI도 변경을 해보고 그리고 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수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해볼 수정들은 이제 간단하게 수정을 해보는 거니까 직접 월드에 적용을 하실 때는 리드미를 반드시 꼭 읽어주셔서 본인 월드에 맞게 직접 하나씩 다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 바인딩을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 수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리드미를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RUID는 이 플레이어 스킬 매니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스킬 창에 들어가는 RUID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RUID는 메이플스토리 월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리소스에서 찾아와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셨다면은 한번 테스트를 위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스킬 UI들이 하나씩 다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이콘을 변경을 했으니까 스킬 창을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각 스킬마다 어떻게 RUID를 보여줘야 된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이 위에 있는 걸 하나를 복사를 해서 밑에서 똑같이 놔주고 RUID를 새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 숫자들을 변경을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ID 그리고 이거는 쿨타임 시간인데 이거는 짧게 그냥 2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여기는 숫자를 4로 하나씩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변경이 안 되는데 하나씩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UI에
표시를 또 버튼 해줘야 되는 버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해당 버튼 쪽을 가볼게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얘를 액티브3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앞에처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액티브4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차피 앞에 있는 키를 하나 복사를 해오는 거니까 기존에 추가되어 있던 액티브 1, 2, 3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액티브 4를 만들어주면 또 새로운 키가 하나 추가되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액티브 3를 액티브 복사를 해서 액티브 4로 붙여넣기 하는 거를 반복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액티브 3를 다 복사를 해서 액티브 4를 새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는 UI도 액티브 4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UI 버튼을 밖으로 꺼내서 여기는 액티브 3를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름을 액티브 4로 수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새로운 모델 위치도 수정을 해주고 이 수정된 UI 엔티티를 다시 모델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 모델의 이름을 복사를 해주고 앞에 있는 이 샘플 로직에 보시면은 UI를 가져올 때 이 모델 아이디로 UI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이름을 새로 복사한 모델의 이름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키 버튼이 하나가 추가되었고 변경한 UI도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 S, D가 여기 있는데 D가 여기 있고 그 다음 F, 그 다음에 Z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P 버튼을 눌렀을 때 수정을 해보면 W, A, S, D 그리고 여기는 스페이스바로 바꿔보고 여기는 J, U, 여기는 I 그 다음에 두 개가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를 P로 하고 여기를 O로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리고 J 버튼을 눌러서 스킬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U, I, O, P P는 겹쳐서 이거를 잠깐만 한 번 더 바꿔보면은 P가 아니라 얘를 L키로 바꿔보겠습니다. L 눌렀을 때 똑같이 작동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했다면은 이 키 버튼들을 불러오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도 다 구현을 해야 됐고 그리고 키 버튼을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됐을 텐데 기존의 패키지에 다 작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서 작업 추가되었던 버튼들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UI도 수정해주고 이 작업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키 버튼 5개가 있는 것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키지가 무엇인지 짧게 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되는 패키지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2가지 월드샵이랑 키 바인딩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수정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월드 패키지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분들이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월드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학습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이 패키지들은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패키지를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분들이 월드를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